안녕하세요, 여러분. 집 팔기 딱 좋은 때가 왔습니다. 정부가 이렇게 친절하게 안내해줬는데도 정작 집주인들은 팔지 않겠답니다. 최대 82.5%의 양도세 폭탄이 100일 뒤면 터지는데 말이죠. 대체 뭘 믿고 버티는 걸까요? 아니면 이미 다 정리가 끝난 걸까요? 오늘은 다주택자들의 진짜 속내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D-100 양도세 중과 재개 카운트다운. 지금으로부터 약 100일 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면제가 종료됩니다. 유예기간이 끝나고 법대로 양도세가 중과되면 경우에 따라 최대 82.5%의 고율과세가 부과되는데요. 82.5%라는 숫자 실감이 안 나시죠? 쉽게 말하면 집을 팔아서 5억 원의 차익이 생겼다면 그중 4억 원 이상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는 겁니다. 그동안 정부는 여러 차례 이 양도세 중과를 유예해왔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봐. 또 완화해주겠지? 많은 다주택자들이 이렇게 생각했던 게 사실이죠. 그런데 이번엔 뭔가 다릅니다. 대통령이 직접 나섰거든요. 대통령의 규제 강화 메시지. 이번에는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그 메시지는 명확했어요. 바로 규제 강화입니다. 대통령이 나서 방향을 제시한 만큼 당분간 규제 완화를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이건 단순한 정책 발표가 아니에요. 시장에 던진 강력한 경고 메시지입니다. 더 이상 투기로 돈 벌 생각하지 마라. 이번엔 진짜다. 이음새. 자, 이제 다주택자들은 두 가지 선택지 앞에 섰습니다. 팔거나 세금 폭탄을 맞거나. 그럼 과연 얼마나 많은 집들이 쏟아질까요? 매물 증가 시나리오. 시장에서는 매물이 얼마나 나올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특히 세 가지 유형의 다주택자들이 주목받고 있는데요. 첫 번째, 3주택 이상 보유자입니다. 세율이 가장 높은 이들에게는 양도세 중과가 치명타가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고령 다주택자입니다. 나이가 많아 돈을 당장 더 마련하기 힘든 경우 집을 파는 선택을 할 가능성이 큽니다. 세 번째, 노후 자금이 필요한 분들입니다. 전문가 인터뷰를 들어보시죠. 노후 자금이라든지 차액 실현이 끝나신 분들, 이런 분들 위주로 조금 제한적으로 매물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표면적으론 매물이 쏟아질 것 같죠? 하지만 현장의 목소리는 정반대입니다. 매물 제한 시나리오. 반면 매도 물량이 제한적일 거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왜일까요? 이미 이른바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으로 매도를 고민하는 다주택자가 꽤 줄어들었다는 분석입니다. 다시 전문가 의견 들어보시죠. 세제가 언제든지 강화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서 똘똘한 한 채에 집중하는 게 최근의 트렌드잖아요. 이미 한 채를 남겨두고는 많이 매물로 내놨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습니다. 똑똑한 다주택자들은 이미 정리를 끝냈어요. 좋은 입지에 한 채만 남기고 나머지는 이미 다 팔아치운 겁니다. 팔고 싶어도 못 파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바로 이것 때문인데요.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라는 덫. 여기에 또 하나의 변수가 있습니다. 바로 토지거래 허가구역입니다. 주요 대상인 서울은 전역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데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실거주 조건이 아니면 매수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다주택자가 세금 아까우니까 팔아야겠다 결심해도 살 사람이 없으면 거래가 안 되겠죠. 투기 목적으로는 살 수 없고 실제로 살 사람만 살 수 있으니까요. 게다가 허가 절차까지 거쳐야 하니 5월 내에 거래가 성사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팔 마음이 있다고 해도 시간이 부족한 겁니다. 결국 이 게임의 승자와 패자가 갈립니다. 누가 웃고 누가 울까요? 승자와 패자의 갈림길. 정리해볼까요? 승자는 누구일까요? 이미 똘똘한 한 채로 정리를 끝낸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규제 강화를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집값이 더 안정되길 바라겠죠. 패자는 누구일까요? 3주택 이상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고령이고 유동성도 부족한 분들입니다. 이분들은 82.5%의 세금 폭탄을 피하기 위해 급하게 집을 내놔야 하는데 토지거래 허가구역 때문에 팔기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시장의 양극화가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전문가들이 정작 주목하는 건 매물이 아닙니다. 정책 메시지의 진짜 의미. 전문가들은 매물이 얼마나 나올지보다 다른 것에 더 주목하고 있습니다. 바로 투기 수요를 억제하겠다는 분명한 정책 메시지가 나왔다는 점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앞으로 나올 보유세 개편 등 다른 부동산 정책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의 기조가 명확해졌어요. 집은 투기의 대상이 아니라 거주의 대상이다. 이 메시지는 단순히 양도세 문제를 넘어서 한국 부동산 정책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투자자들을 위한 실전 전략. 상황별로 전략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다주택자라면 지금 바로 매도할지 버틸지 판단해야 합니다. 판단 기준은 간단해요. 3주택 이상이고 유동성이 부족하다. 지금 바로 매도 검토. 2주택이고 여유가 있다. 상황 지켜보면서 전략적 대응. 이미 똘똘한 한 채로 정리했다. 현 상태 유지. 1주택자라면 추가 매수 기회를 노릴 수도 있지만 신중해야 합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때문에 실거주 의사가 명확해야 하고 규제가 더 강화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지금은 관망 전략이 더 안전할 수 있어요. 무주택자라면 매물이 쏟아지면 집값이 떨어지겠네 라고 기대하기보다는 현실적으로 접근하는 게 좋습니다. 실제로 매물이 크게 증가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고 좋은 입지의 집들은 여전히 가격 방어가 될 겁니다. 본인의 실거주 목적과 자금 상황에 맞춰 차분하게 접근하세요. 100일. 어떤 사람에겐 마지막 탈출 기회고 어떤 사람에겐 이미 끝난 게임입니다. 중요한 건 정부가 더 이상 집 투기를 용납하지 않겠다는 명확한 신호를 보냈다는 겁니다. 당신은 어느 쪽에 서 있나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깊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